안녕하세요. 한바탕에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. 저자 이동신입니다. 제가 삼성화재 27년 근무 후에 보험 관련 책을 썼습니다. 책 내용은 치명적인 교통사고 유형, 그다음에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, 사고 시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, 반려견 보험,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, 어떤 보험은 다 망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 내용을 블로그에도 올렸고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또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그 합의금 관련해서 많이 강의를 했더라고요. 좀 특이한 거는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제 뭐 변호사님이나 뭐 손해사정사 분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게 맞는데 뭐 관련 없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원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 이제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의아했고 재밌는 거는 뭐 진단 2주에 1,000만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의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호기심에서 봤습니다. 일반적으로 뭐 2주 진단에 뭐 1,000만 원 이상 드무잖아요, 그죠? 예,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. 일단 수리비가 이제 100만 원 이상 일해야 되고 과실이 10% 미만 이어야 되고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MRI를 찍었을 때 뭐 디스크가 나오면은 본인이 이제 그 본인 보상에 대한 지식과 의지만 있으면은 뭐 1,000만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좀 더 들어가면은 사람은 이제 그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은 누구나 이제 디스크가 있고 MRI를 찍으면은 목이나 허리 한 군데에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뭐 장애 한 시장이라도 요구해라.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게 뭐 퇴행성인지 뭐 요번에 생긴 건지 모르니까 반반씩 해서 기여도 50% 해서 한시장애로 받으면은 금액이 1,000만 원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요지였더라고요. 예. 그런데 앞부분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뒷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MI는 되게 정밀한 기계여가지고 디스크가 많이 나옵니다. 디스크가 있는데도 뭐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많아요. 그래서 MRI에 그 디스크 있다 가지고 다 뭐 디스크는 아니고 통증도 없고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치료도 안 받는데 그걸 가지고 장애로 해서는 곤란하거든요.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, 3주 통원 치료 받다가 치료도 종결됐는데 나중에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러 오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발급을 안 해줄 거예요, 보통은. 뭐 설사 발급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이제 또 뭐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소송도 가게 되는데 소송 가서도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의사 선생님도 이거 이런 장애를 남발하게 되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보험회사도 보험회사지만은 가해 운전자분들이 뭐 또 고소 고발을 하면은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재판도 가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50만짜리를 누가 뭐 이렇게 업무를 잘 알아가지고 1,000만 원 만드는 건 아니고 처음에 진단이 이주 나왔지만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던 환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수술했던 환자라든가 원래 좀 디스크가 좀 안 좋았다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1,0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는 맞는데 50만짜리를 1,000만 원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2, 3주 진단에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? 예. 사실은 그런 질문을 뭐 제일 많이 받습니다.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나눠 볼게요. 통원 치료 받는 경우하고 입원 치료 받는 경우.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후유장애 생기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2, 3주나 한두 달 내에 진료가 끝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. 통원을 예를 들어서 하루나 뭐 열흘 정도 다녔을 경우에 위자료가 15에서 20만 원, 일일 교통비가 8천 원 해서 대략 25만 원 플러스 향후 치료비 알파로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원했을 경우에 10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을 하고 위자료 20만 원에 휴업소 내 80%면 70, 총 90만 원 플러스 향후 치료비 알파. 보시다시피 왜 알파라고 했냐면은 향후 치료비가 쟁점입니다. 향후 치료비는 개인마다 틀린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런 사고로 뭐 합의 여부는 뭐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환자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적정한 향후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통원은 25만 원 플러스 알파 향후 치료비, 입원은 90만 원 플러스 향후 치료 알파. 뭐 이런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뭐 거의 90% 이상이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. 네, 그러면
현장에서 그냥 1, 20만 원 주고 합의할 거를 보험회사에 접수했더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치료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데요. 다른 방법이 없나요? 아, 예.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. 첫째 경우는 환자가 첫날은 놀라가지고 잘 모르다가 다음날부터 정말 통증이 심해가지고 진료를 제대로 받는 경우가 있고, 뭐 두 번째 경우에는 뭐 첫날도 괜찮았고 두 번째 날도 괜찮았는데 뭐 주변에서 병원 가라 해가지고 뒤늦게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받고 무리하게 이제 보상을 받아가는 건데, 우리가 이제 꾀병 환자라 그러죠. 예. 그래서 첫째 건을 얘기하자면은 사고 내신 분이 좀 아셔야 될 게, 사고는 첫날은 이렇게 전혀 통증을 못 느끼다가 자고 나면 이렇게 목이 실제로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축구 같은 경우도 하면은 당일은 모르다가 뭐 자고 나면 다리가 심하게 아프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실제로 아픈데 가해자분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나갔다고 이렇게 하는데, 사실은 이제 범퍼 하나 뭐 도색하는 것도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. 왜 그러냐면은 범퍼 도색하려면 일단 떼었다 붙였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공임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를 하는데 렌트 비용이 들어가고, 만약 휴일이 끼면은 렌트 기간이 또 2, 3일 더 길어지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범퍼 약간 손상됐을 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렇게 컴플레인이 좀 많고, 그 다음에 뭐 첫날 이제 뭐 사람이 뭐 2, 3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왜 나중에 100만 원 나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분도 이제 첫날은 잘 몰라서 그런데 통원 뭘 예를 들어서 2주만 다니더라도 뭐 회사의 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사고 당일날 비즈니스 약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행이 계획되는 있어가지고 그게 캔슬이 되면 또 손실을 받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반파 수리비, 뭐 통원 치료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그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접 손해도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분이 어떤 손실을 받는지 얘기를 들어보고, 보험회사 직원한테 그 내용을 물으면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고 이렇게 납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흔히들 나이롱 환자라 그러는데, 대응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은 지금 마디모라고 있습니다. 마디모라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경찰관한테 CCTV라든가 블랙박스를 제출해서 사고 당시의 속도를 추정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 하면은 경찰관이 1차적으로 검토 후에 자료를 국가수나 교통안전공단에 보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. 거기서 이런 사고로 뭐 인체가 손상받을 수 없다는 게 나오면은 사고 낸 분 입장에서는 대인 할증도 안 되고,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또 피해자분한테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수 있고, 올린다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.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국가수에서도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사고로 이렇게 충격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의뢰 한 분 또 손실이 좀 있습니다. 불이익이 뭐냐면은 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4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고, 그다음에 그 사고 벌점도 이렇게 남게 되고, 그다음에 뭐 경찰서 신고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비용도 들어갈 거고, 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. 그죠? 화가 나니까 뭐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뭐 보상금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불이익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마디모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또 마무리하자면은, 교통사고는 어느 일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분쟁이 상당히 커지고 길어지거든요. 예를 들어서 가해자분도 사고를 내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빨리 현장 수습하면은 뭐 피해자도 손실이 적어지는데, 현장에서 뭐 전화하면서 시간을 끈다라든가 뭐 그러면은 피해자도 시간 손실 나니까 나중에 병원 안 갈 것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. 또 피해자도 마찬가지인데, 피해자도 또 무리하게 이제 병원 안 갈 걸 가게 되면은 또 사고 내신 분이 뭐 마디모도 신청하고 그러면은 경찰서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분쟁이 점점 커지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뭐 내가 오늘은 뭐 피해자지만 내일은 가해자 될 수 있고,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처리하면은 일이 깔끔하게 이제 끝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또 오늘은 뭐 이걸로 끝내고, 제가 뭐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은 구독 눌러주시면은 계속 그 책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